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MBC 100분 토론 시간에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간의 토론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이낙연 후보와 추미애 후보 간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인사 배경이 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거의 봉숭아학당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청와대 비호 세력이 있었다는 발언, 이건 오늘도 일파만파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그 청와대에서 논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드릴 입장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낙연 추미애 간 손준성이라고 그러면 잘 아시지만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그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고 그 다음에 김웅 의원한테 전달한 당사자다, 이렇게 지금 지목이 돼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손준성 담당관이 아닌 제3자가 작성했을 수 있다, 이걸 특정했다, 이런 서울신문 보도가 있었다,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지금은 이제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한 거는 아닌 쪽으로 지금 검찰의 감찰 방향은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수처의 수사는 아직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는지 또는 제3자가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게 그렇다는 건데, 자, 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준성,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손준성에 주목할 이유, 왜냐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지금 현재 대구고검 검사인데 이 사람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윤석열 편이냐 또는 추미애 편이냐, 여권 편이냐, 이런 것도 논란이 되고요. 결국은 이 사람의 진술에 따라서 또 한 번 휘청이게 돼 있다. 근데 그 휘청이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손준성 검사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또다시 자기는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없고 그리고 김웅 의원한테 전달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가?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저께 추미애, 이낙연 두 후보 간 논쟁이 있었는데,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왜 그 자리에 임명했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로비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추미애 후보가 여기서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윤석열의 로비에다가 당에서도 엄호하는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과 청와대에서 손준성을 엄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이낙연 후보가 아니 장관이 그걸 지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추미애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봐가지고서는 이게 왜 봉숭아학당 같은 수준의 대화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박용진 후보도 거들었는데, 아니 도대체 손준성 유임 로비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있다고요? 이건 충격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추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가 이거 제가 거기 답변을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가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미애 후보가 이제 박용진 후보가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본질이 바뀐다. 8월에 인사로비가 강력하게 있었다. 당대표가 당정청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국면 전환을 건의해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로비가 있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청와대로부터 국면 전환을 요구받았다는 얘기인지 좀 불투명합니다. 근데 자, 이거를 이제 우선 이낙연 후보가 얘기한 손준성 검사 왜 그 자리에 임명했느냐 하는 거는요, 시점이 언제냐면 2020년 1월입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었죠. 작년 1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취임하고서 곧바로 검사장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간부급 인사를 했는데, 중간간부급 인사를 내정한 시점이 1월 23일이었고요. 그 실제 부임하는 거는 2월 1일부터입니다. 2월 초부터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낙연 후보가 지금 거론한 거는 이때입니다. 이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있는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을, 이 사람 그때 6개월째 됐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교체하고 갑자기 손준성 원주지청장을 수사정보정책관에다가 임명했습니다. 이때는 이 인사가 뭐냐면 윤석열 패싱 인사라고 하던 때고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 검찰청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청법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받던 그런 인사였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사단을 모조리 대검에서 쫓아내던 인사, 윤석열 고립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쫓겨나간 사람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그 다음에 뭐 이두봉 과학수사부장, 뭐 이런 사람들 모조리 쫓겨가서요. 다 지방으로 좌천이 되거나 뭐 한직에 가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 자리를 채운 사람이 누구냐? 이성윤 라인으로 다 채웠습니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그 다음에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 이 두 사람 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중앙지검사에서 차장검사 하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으로 가고 원주지청장에 있던 손준성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에 임명했다. 그러니까 그때 개념이 윤석열 고립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주변에서 검찰총장을 핵심으로 보조하는 그룹. 그때 차장검사는 조남관 검찰국장이었죠. 그러니까 검찰국장은 잘 아시다시피 동부지검장에 근무하던 사람을 검찰국장으로 끌어왔죠. 그것도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던 곳이 동부지검 아닙니까? 그 수사가 배당되자마자 갑자기 조남관 동부지검장을 검찰국장으로 임명하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대검 총장 바로 밑에 차장검사로 조남관 검사를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남관, 신성식, 이정현, 손준성 전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위하고 윤석열을 고립시키기 위한 인사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물은 거는 아니 다른 사람은 알겠는데 손준성은 왜 거기다 갖다 놨느냐. 지금 이 문제가 됐는데 그 인사가 궁금하다. 이걸 질문한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가 유임 로비가 있었다 그러는데 유임 로비는 있을 수가 없죠. 적어도 작년 1월 23일 그 인사에서는 유임 로비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인사 협의도 안 했는데 무슨 유임 로비를 합니까? 더군다나 윤석열이 로비를 한다고요? 자기 사단 지금 다 잘려나가는데 협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로비라는 거는 아마도 8월달 인사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월달 인사해서 2월 초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던 추미애표 1차 인사 이거 빼고 2차 인사를 8월달에 했거든요. 아마도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8월달에 8월 초에 검사급 인사하고 그 다음에 8월 하순에 부장검사급 후속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락가락 전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봉숭아학당처럼 그 대화가 되는 건데 8월달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8월달 인사에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로비, 유임 로비 과연 있었는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말대로 민주당도 청와대도. 그래서 청와대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왜 최강욱 의원이 그런 얘기 했었죠?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손준성 검사는 내가 대단히 아끼는 후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작년 2월 달이면요. 1월 23일 이즈음이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기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단히 아끼는 후배인 손준성을 데려다가 윤석열을 고립시키는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겠다 생각했을 법합니다. 충분히. 근데 그때는 유임 로비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인사 로비죠. 인사 로비. 인사청탁이었죠. 어쨌든 손준성 검사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고립조로 갔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바로 유임 로비라는 거는 8월 달일 텐데 8월 달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만두고 총선에 출마를 해서 열린민주당 대표가 됐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뭐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앞뒤가. 그런 얘기고. 그러면 최강욱이 아니면 누구냐?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청탁을 할 정도면 유임 로비도 하고 뭐 이 정도가 되면 청와대의 적어도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쯤 됐을 텐데 대통령이 직접 했을 수도 있지만 뭐 그건 로비라고 안 하죠. 지시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정무수석은 강기정 수석에서 최재성 수석으로 8월 10일 날 바뀌었더군요. 그렇게 되면 이게 8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중간간부급 인사가. 바뀌자마자 법무부 장관한테 이런 인사청탁을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정수석은 봤더니 민정수석도 역시 8월 10일 날 김조원 수석에서 김종호 수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종호 수석은 잘 알지만 검찰 출신이 아니고요. 판사 출신도 아니고 감사원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 로비를 할 정도의 위치와 위상, 우선 자기가 바뀐 지가 며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법무부 간의 인사 로비 또는 인사 협의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제대로 나서서 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아마 그때 인사 로비는 민정비서관이나 뭐 공직기관 비서관이나 이쪽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고 민정수석은 그냥 보고만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8월 10일에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이 교체됐기 때문에 그 교체된 직후에 검찰의 중간간부급 인사가 있었거든요. 교체되기 직전에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고 그런 거 보면 이때 청와대에서 이 로비를 했을 법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뭐 수사지휘권도 발동하고 뭐 이럴 때인데 거기다 대고서 인사 유임 청탁을 하고 그리고 손준성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이 직책상으로는 검찰총장과 매우 가깝지만 원래 작년 초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본인을 고립시키는 그런 인사의 일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 6개월간 가까워졌다면 얼마나 가까워졌겠습니까? 원래 임무가 있을 텐데 손준성 검사에. 그런 점으로 보면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로비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로비했다는 청와대 인사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더군다나 정무수석, 민정수석이 다 그때 교체된 직후 이런 그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어제 그 토론에서 이낙연 후보가 또 그 장관이 그걸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로비가 있으면 그 로비를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질문을 하니까 추미애 후보가 아니 그거는 뭐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드셨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낙연 후보는 당대표였습니다. 총리가 아니었고요. 그런 분위기를 그때 당대표가 무슨 재주로 만들죠? 이것도 아마 나중에 설명하는 거 보니까 뭐 11월에 판사 사찰 문건 때 국면전환을 대통령한테 뭐 건의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거는 또 그러면 한참 다른 얘기죠. 지금 이낙연 후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왜 그때 손준성을 임명했느냐는 건 작년 1월 달 얘기고 유임 로비 얘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유임 로비는 8월 달 얘기고 그 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낙연 당대표가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거는 11월 달 얘기고 그러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머릿속에는 작년 1월부터 11월 달까지가 지금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바로 이 청와대에서 유임 로비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로비라는 부분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그런 거 보면 이 자체가 시점을 헷갈렸거나 아니면 이런 사실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그 로비를 지금 얘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를 분석해 보건대는 손준성 유임 이거는 이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닌가. 그 당시에 누가 더군다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한테 로비했다는 건 뭐 그건 얘기가 안 되고요. 로비했으면 거꾸로 됐을 테니까. 실제 제가 왜 언론 보도 찾아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보도에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박영진 대검 형사 1과장을 유임해달라고 추미애 장관이 보냈던 그 당시 검찰국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박영진 과장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임 로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당시 윤석열 총장이 뻔히 알았을 텐데 로비를 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했었다면 아마 바뀌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의 뭐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 교체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 당시 청와대에서 손준성 유임을 로비하는 사람 있었을 것 같지가 않다. 다만 당에서는 민주당은 아니었어도 혹시 최강욱 의원이 자기가 아끼는 후배라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뭐 좀 손준성은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해달라고 혹시 얘기를 했을 가능성? 이거는 뭐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따지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 장관이 어제 얘기했다는 이낙연 후보와의 이 손준성 문제, 이거는 정말 시점과 뭐 그다음에 분위기 이게 막 뒤엉켜서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얼렁뚱땅 둘러대다 보니까 앞뒤가 전부 1월부터 11월 달까지가 한꺼번에 다 회로가 꼬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서 처음에 뭐 임명할 때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유임 로비는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부분에 관해서 자꾸 뭔가 윤석열과 이 손준성을 엮으려다 보니까 그게 뭐 추미애 전 장관만 그런 게 아니고 박범계 현 장관도 그렇죠. 뭐 가까운 것 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작년 이런 경위를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손준성 두 사람 관계를 엮으려는 전 현직 장관들의 그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시점 뭐 막 이런 게 뒤엉켜가지고 뒤죽박죽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런 봉숭아학당 같은 대화가 오가는 것 아닌가. 근데 청와대에서 실제 그런 비호 세력, 손준성 비호 세력이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라도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함께 뭐 수사 경과나 이런 걸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작년 2월달, 1월달 인사와 4월 3일 이 문제가 되는 이때 당시는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